이제 무임 손실이 이제 5천억을 향해 간다는 거. 노인분들이 하실 때 진짜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여지들이 있죠. 출퇴근 시간에 무료 이용을 좀 제한하는, 일단 한두 시간만, 피크 타임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철도경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최진석입니다. 지난주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지시하셨던 경로 무임승차 관련된 전문가 여러분들의 이제 의견을 좀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나오신 두 분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 PSO를 맡고 있는 정민엽 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안전위원장 남사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그 국무회의 다 보셨죠? 딱 찾아가지고 출퇴근 시간에 무료 이용을 좀 제한하는, 일단 한두 시간만, 피크 타임만. 뭐 놀러 가거나 뭐 그냥 마실 갈 사람들은 좀 제한하는 걸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근데 구분이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뭐 노인이라도 출퇴근하는 분이 계셔서. 대통령께서 그때 궁금해하신 거는 노인 복지 문제를 건드리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순수하게 이제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이 좀 활성화돼야 되고, 그런데 이제 출퇴근 시간에 혼잡이 심하니까 그 혼잡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경로 무임승차를 좀 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능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전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2004, 5년부터 무임수송에 대한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국가에서 함께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또 요구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바텀업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전달은 되는데 해결 지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대통령님께서 그 무임수송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 말 속에 일단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어떤 그 이용으로 인한 그 출퇴근 시간에 혼잡도가 예상되니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뭔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해결해 보자. 그 취지에 많이 공감을 하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지난 20년 이상 얘기되고 있는 무임수송이 같이 해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 선생님은 그 안전위원장이시잖아요. 예. 이 혼잡 시간에 그 경로 무임승차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출퇴근을 이용하시면서 안전 문제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 혼잡도가 좀 많이 좀 낮아졌지만 180% 정도까지는 지금 그 혼잡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 환승역이 길고 또 계단이 깊고 특히 5파노선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는 노인분들이 하실 때 진짜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여지들이 있죠. 그래서 그 역 근무달도 특히 5파에는 겨우 2인 1조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전 부분이 일어났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제가 알기로는 평균 그 넘어짐 사고나 이런 거 관련해서 하루 한 5, 6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그 소위 마실 가는 어르신과 그 다음에 출퇴근하시는 어르신을 좀 이렇게 구분할 수 없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현장에서 봤을 때는 그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기술력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구분을 하려면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난 4, 50년간 계속해서 이용해 오던 무임을 그 출퇴근 시간 안 됩니다. 또 출퇴근 시간이 7시부터 9시, 그다음에 18시부터 20시까지인데 06시 59분 탑승자하고 7시 탑승자하고 그 사이에서의 어떤 그 신랑이 등 하면 일거리가 더 늘어날 것이고 스트레스는 더 받을 것이고, 그러한 단순한 어떤 그 구분은 좀 무의미하지 않겠나. 현장에서는 또 많은 고충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 사전적으로 이렇게 그 출퇴근하시는 분과 마실 가시는 어르신을 구분하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굉장히 어렵군요. 그러면 이제 좀 경로 무임승차 그 자체의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도 잠깐 들여다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물론 6대 지하철이 지금 다 그것 때문에 적자인데 서울교통공사는 뭐 최근 뭐 데이터가 좀 있나요? 어느 정도 적자가 되고 그 중에 이제 무임승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전 선생님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21년도부터 25년까지 연평균 단기 순손실이 한 7,300억 대거든요. 무임 손실은 한 3,600억 대고요. 그런데 그 무임 손실 비율이 한 49.6% 됩니다. 한 50% 가까이 되는데 최근 2개년간은 24년도에는 단기 순손실이 7,200억, 그다음에 무임 손실이 4,100억이어서 한 57.1%. 25년도에는 8,255억이 단기 순손실이고 무임 손실이 4,500억 가량 됩니다. 그래서 54.4%인데 단기 그 순손실이 한 7, 8천억 되고 이제 무임 손실이 이제 5천억을 향해 간다는 거.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요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노조를 대표하셔서 나왔는데 노조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이 그 무임승에 따른 적자가 그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으로 생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가나 그 시에서는 부채를 다 그걸 잡아버리는 게 있는 거예요. 실장은 그 정부의 입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소위 사회적 기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회적 기여가 있으면 사회 경제 가치 비용으로서 병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적자를 삼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구조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저희 공사는 2026년까지 2,221명인가 이렇게 구조조정이 계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지자체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극노동자한테만 책임을 묻고 구조조정하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에 이제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근데 아까 우리 전 선생님 얘기하신 게 뭐 2005년부터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이제 매년 국회에서도 토론회도 하시고 이제 막 이랬는데 문제가 전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나 보죠. 그 저희가 토론회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기백 명 이상을 그 보좌관과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들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 무임 소송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저희가 지금까지 이 해결이 안 되는 구조는 결국은 기재부에서 강력한 반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막혀가지고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한 예를 들어보면 2020대 국회에는 국토교통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임기 계류 중에 있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거든요. 그다음에 21대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에서 상당히 우호적인 그러한 어떤 흐름이었는데 그때도 역시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결국은 그때 3,500억 가량을 현금으로 대신 지원해주는 일회성으로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기재부의 논리는 그거더라고요. 도시철도를 건설할 때 건설비의 일부, 서울 같은 경우는 뭐 40%, 그다음에 지자체는 60%의 건설비를 제공을 한다. 그래서 대도시는 나름대로 부자 도시인데도 지하철을 건설하도록 정부가 지원했는데 나중에 이제 경로 무임승차 때문에 나타나는 그 적자를 또 예산으로 주는 거는 소위 말해서 그 불균형한 예산 지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국토교통위에서 이제 전문위원실에서 이제 검토를 하잖아요. 네. 그 검토 보고서에 이제 그 기재부 반대 논리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그건데 저희 운영기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도시철도 건설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며 이는 도시철도 건설의 킬로미터당 약 1,200에서 1,500억 원이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소요되거든요. 그리고 전국 어디에서나 도시철도의 균질한 건설 품질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또 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 의거해서 정부에서 40에서 60% 수준의 부피를 지원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의 무임소송 손실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사안이고 또한 서울, 부산 도시철도 등은 건설 후
40에서 50년이 경과됐잖아요. 이제 대투자 시기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설 노후에 따른 투자비와 무임수송 손실 누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노력만으로 안전 투자비와 운영비 감당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그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좀 국가가 좀 함께 해달라, 이런 어떤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역으로 따지면 그 건설할 때 국가가 지원을 했으면 다시 그걸 재투자한 시기에 돌아야 한다면은 그 또한 국가가 조금은 나서야 할 시점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네. 오 선생님 한 말씀. 그러니까 한 예를 들려면은 그 저희들이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있는데 1, 3, 4호선이 저기 우리 이 공사 전도차와 코레일차가 같이 다니고 있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승객은 저 차 타면 지원받고 어느 승객은 저 타면 지원 안 받고, 또 역에서 역도 우리가 운영하는 역이 있고 철도에서 운영하는 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철도에서 운영하는 역에 내리면은 지원받고 그 차 한 대는 안 받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누가 타서 그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어느는 그냥 서울 시민이고 인천 시민이고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추가로 첨언을 좀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재부에서 논리가 6대 광역시 중심으로 네. 이렇게 도시철도를 운영하는데 거기만 지원하면 도시철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국민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레일도 수도권 중심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수도권 중심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저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국철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이용한다면 그건 할인해서 이용해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100% 무료 지원하고 거기는 지원이 안 된다면은 그 기재부 논리로 따지면 그것도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전치시키면 국토부 논리는 어떻게 보면 그 구체적인 어떤 그런 그 지원을 안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부 기재부 공무원들의 이제 논리는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철도 공사는 그 무임을 환급을 해주는데 왜 도시철도는 안 해주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서울교통공사는 사장도 서울시가 임명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가 주인으로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자 나는 거는 서울시가 지원을 할 수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근데 이제 철도공사가 무임승차가 발생하는 것은 서울이라기보다는 경인선이라든지 일산선이라든지 분당선이라든지 경부선, 수원 가는 그런 선을 탔을 때 무임을 이제 지원을 하는데, 대부분 이 노선들이 다니는 그 지역의 지자체는 주인의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그 다음에 인천시는 주인의식이 없어서 그 철도공사에 발생되는 무임승차에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서울시와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각 시에 달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정부가 대신 내주는 거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도 일부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언급한 그 4개 도시는 수도권에서도 꽤 잘 사는 도시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향후에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세계 주요 도시 도시철도 요금이 저희 그 우리나라가 가장 저렴하잖아요. 많게는 뭐 저희 원화로 환산해서 5,000원 이상 되는 데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조금 높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환승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무임수송 제도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처럼 거주지나 소득, 시간에 관계없이 65세 이상이면 전국 어디서나 100% 무임인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제 해결책을 모색할 때는 되었고, 그것을 좀 있으면 이제 다시 해결책을 논의할 때 얘기하겠지만 적절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는 차원에서 지금 뭐 특별한 해법을 혹시 뭐 제안하실 게 있는지? 2004년도가부터 아마 토론을 쭉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 전까지는 잔액 보전해라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힘들다 보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운영기관에 좀 적정한 비율을 좀 만들자라는, 요즘에는 그렇게 좀 건의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 KPS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바우처 형식으로 딱 하는 게 가장 깔끔하지 않나.
그렇죠. 그렇게 주면은 그분들이 이거를 버스 타든지 지하철 타든지 당할 지방은 택시도 뭐 1,000원짜리 뭐 택시비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사용하던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형평성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그 소위 말해서 부유한 대도시에서 그 소위 말해서 프리라이딩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무임승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그 자기네 노인들이 그 공짜로 타는 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 뭐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인천시 이런 쪽에서 책임을 안 지는데 일부 그런 지역의 그런 지자체한테 그 비용의 일부를 좀 받는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 봄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그 K패스가 도입된 지 한 3년쯤 됐죠. 3년쯤 됐는데 초기에 K패스를 도입할 때는 정부가 그 대중교통 이용자들한테 일부 환급을 해주는 20%뭐 30% 이렇게 환급을 해주는 방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일부만 환급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그 경기도하고 인천시가 더 많이 이용하면 더 많이 이용한 거에 대한 환급은 우리 지자체가 해주겠다 해가지고 지금 많이 환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 예산은 한 4,800억 1년에,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한 4, 5천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로 무임 승차도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K패스가 도입됐듯이 경로 무임 승차도 그렇게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절반 정도씩 이렇게 감당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2024년에 무임수송 그 수입 누수분 손실분에 대해서 국비 보전을 위해서 이제 도시철도법 개정을 요청드린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정준호 의원, 민홍철 의원, 이현승 의원 이분들에 의해서 지금 도시철도법이 개정 상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정부에서 100% 지원해달라는 게 아니라 코레일처럼 근거 조항을 만들고 보상 계약을 체결해서 정부, 지방정부, 그다음에 운영기관에서 그 형편에 따라 적정하게 분담 비율을 나누자라는 게 저희의 지금 주장이고요.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이 수송 손실을 해결할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를 이미 나와 있는 건데 몇 가지를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정례적인 운임 인상입니다. 지금 수송원가가 저희 서울교통공사만 하면 한 57% 되거든요. 운임 현실화율이 그것을 정례적으로 운임 인상해서 이걸 한 70에서 80% 수준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 20% 이상은 저희가 자구 노력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국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에서 교통바우처를 지급하자. 이게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을 포함해서 나름대로 조금 십시일반 내서 교통바우처 제도를 도입한다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부, 지자체, 운영기관 매칭형 손실금 부담을 하자. 아까 이건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외국과 같이 무임이용 승객의 연령 상향 및 할인율 조정, 이것도 병행해서 제도 개선 쪽에서 논의가 돼야 할 것 같고요. 시간 이용 제한은 외국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서상 시간 이용 제한은 좀 잘 될까? 좀 우려는 있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제도 개선 방편으로 포함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법이 개정되면 그러면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 거냐? 저희가 지금까지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은 교통시설 특별하게 거기에 개정을 하나 도시철도 개정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주면 거기에 이제 어떤 재원을 투입해서 정기적으로 정례적으로 우리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재원을 주는 그런 해결책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구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일부 이제 다른 비용을 좀 이렇게 돌려서 하고 점진적인 어떤 뭐 제도 개선도 좀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그동안 많이 검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현재와 같은 그런 입장을 이제 기재부나 뭐 이런 쪽에다가 저도 마찬가지고 좀 잘 전달을 해서 이번에 어쨌든 오랫동안 묵혀 있는 정책이잖아요. 이게 해결하지 못한. 그래서 그런 해결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 하시죠. 네. 2000년대 초반부터 이
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21.1%의 이제 그 고령화율이 됐기 때문에 초고령 사회가 되어서 5명 중에 1명은 무임 이용 대상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해결하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 이 시점 대통령님께서도 이걸 위해서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은 이걸 계기로 해서 무임 소송 문제는 이제 좀 개선 쪽으로 우리가 논의가 진척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요즘에 그 대통령께서 국민회의나 이런 데 가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국민의 행복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도시철도와 전국 국민들 교통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그걸 가릴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편적 그 교통 복지로 접근해 주셔서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진솔한 얘기, 그 다음에 다양한 각도로 접근하시는 그런 것들 보면서 문제가 좀 이제 해결될 수 있도록 성숙되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기회에 있으면 다시 한번 모셔서 그때 좀 더 진전된 결과 있으면 다시 그때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